산부인과 의사십니다. 이민아 원장님 모셨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독이 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 매독 환자 많은가요?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를 하고 만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가요? 뭐 성병, 생리, 뭐 또 자궁 경부 이용증도 많죠. 주로 미혼 여성들은 가장 많은 게 그리고 이게 자궁 안으로 또 타고 들어가서 골반염까지 일으키고 나중에 네. 불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여성이 훨씬 더 피해가 많아요. 다시는 오지 않게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늘 저 혼자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를 도와주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실 선생님 모셨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십니다. 이민아 원장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서 닥터 예스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민아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 많기도 하지만 주로 여성의 성문제, 피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왔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굉장히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올려보자.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이 Yes Self Esteem. 그러니까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올리자. 이런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유튜브도 잠깐 소개하실래요? 제 유튜브는 주로 그 여성들에게 성적인 지식이 이렇게 성인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남성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좋아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고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도 쓰셨어요. 이 책은 제가 보니까 2019년에 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책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이 책이 너무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그 산부인과 전문의가 쓴 딸을 위한 내 몸 안내서예요. 그래서 참 예쁘다 내 몸인데 선생님이 그 여성의학을 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사랑, 이해,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다정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에 좀 가지고 계시면 딸이 있으시면 특히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오래도록 도움이 되실 그런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정말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 대부분 사실은 엄마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엄마가 네. 또 딸을 키우고 네. 그 딸이 커서 또 엄마가 되고 맞아요. 그게 계속 대물림이 네.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이 그 여성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에 저희들이 맞아요.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데 특히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성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네. 뭔가 여성은 감춰야 되고 이게 부끄럽고 맞아요. 뭔가 더럽고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남자들 이제 성기를 가리키면 네. 저도 수업 시간에 성기를 많이 가리키는데 남자들은 자기 성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자기 성기를 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걱정했던 네. 거예요. 그 자존감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여기는 뭐 자랑스럽고 이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돌 사진도 남자들은 막 빡 내놓고 찍는데 여자들은 어때요? 단 한 사람도 내놓고 찍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는 뭔가 감춰야 되고 어두운 그런 네거티브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우리는 2030 미혼들에 대한 얘기부터 그 나이 든 여자까지 얘기 다 할 거니까요. 다 가족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얘기, 내 딸의 얘기를 직접 들으셔도 좋고 또 혹은 부인이나 딸한테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아 원장님은 워낙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요즘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가요? 뭐 성병, 생리, 뭐 또 자궁 경부 이용증도 많죠. 주로 미혼 여성들은 가장 많은 게 질염이고요. 네. 그다음에 생리불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질염 중에는 우리 자체의 면역이 떨어져서 누구나 감기처럼 오는 질염도 있고 주로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오는 염증 두 가지로 주로 나뉘어지는데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성의 자존감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병명을 쭉 찾아보니까
곰팡이균 질염, 뭐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는 그 질염이 네. 우리 병원 1위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캔디다 질염으로 오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관찰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도 여성의 자존감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은 이래요. 우리 몸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뭐 눈도 어디도 정상적인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피부에도 다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너무 많이 씻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가렵고 네, 건조해지고. 따갑고 건조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외음부에도 정상적인 좋은 균들이 있어요. 네. 그게 질 안과 겉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면역이 좋으니까. 네. 뭐 아무리 나쁜 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낮은 자존감 그것 음. 때문에 뭔가 여기를 자꾸 씻어야만 될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이 생각 때문에 맞아요. 너무 많은 세정. 그 씻고 나면 정상균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일단 성기가 더럽다고 생각을 자꾸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것 문제라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진료를 하러 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의 얼굴 보면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시죠? 네. 또 사실이니까 네. 우리가 다 독특한 얼굴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음부도 딱 보면 제가 음. 딱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이렇게 얘기 얘기를 들으면. 하고 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말 좋은 균들이 많다. 우리 면역을 좀 믿어주자. 그러니까 얘 너무 씻어내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어떤 세정제는 좀 보습 작용이 많이 들어가서 또 그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요. 그걸 쓰면 좀 내가 좀 나를 좀 대우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서 괜찮은데 저도 그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학생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씻으면 되느냐. 저도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뭐 매일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너의 성기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너의 면역을 믿어주고 그래도 우리 입에도 침이 있고 몸에도 땀이 있는 것처럼 샤워할 때 그러니까 샤워할 때 지나가는 물 정도로 딱 한 번만 해. 아. 한 번 이하로 하자. 아.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2번도 좀 많다. 아. 그러면은 막 분비물 같은 게 나오고 묻으면 어떡해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지. 아. 그렇죠?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존중해주자. 우리 자신을 좀 믿어주자. 그러면 앞으로 이 질염이 없을 거야. 나는 다시는 이 질염으로 오지 않게 하고 싶어. 딱 정기검진 때만 오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모양도 사람의 얼굴마다 되게 다르듯이 다른데 네.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정상이야. 네. 라고 제가 한번 멘트를 해주면 이 사람 네. 평생 동안 편해요. 아니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거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냥 검진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나가셨는데 수간호사님이 탁 들어오시더니 근데 소음순 너무 길지 않아요? 혹은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맞아요. 거죠. 이거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첫 의료인이 됐을 때 그 멘트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비대칭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도 저는 딱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가 살짝 비대칭이긴 한데 불편한 건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럼 오케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칭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걱정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이것도 그 한 남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아니 그렇게 뭐 소음순이 길어갖고 좀 크고 그래갖고 청바지에 껴서 아플 정도만 아니면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남자들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끼고 불편하고 이런 게 여자들은 더 턱도 없이 적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라. 나는 정상이다. 나는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리불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리불순은 제가 볼 때는 그 여성들이 이제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고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환경 호르몬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죠. 네네. 우리가 뭐 먹고 있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자체가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 난소에서 배란을 한 결과 임신이 아니면 나오는 게 생리죠. 네, 네. 그게 규칙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난소나 자궁은 수동적인 기관이에요. 얘네들이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눈과 눈 사이에 뒤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네, 기관에서 벌써 호르몬이 나와요.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떡해요?
배란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느라.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럼 배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생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렇게 하면서 생리불순이 가장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시험 볼 때 네. 혹은 왜 맞아요. 이사 때문에 막 걱정할 맞아요, 때 맞아요. 이렇게 왜 스트레스를 심신으로 받으면 그러면 생리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져서 네.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호르몬 자체가 사실은 여자의 몸에 들어오면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그쵸. 하기 때문에 그게 환경 네.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남자들에게는 전립선 네. 네, 영향을 주지만 여자들에게는 주로 유방과 자궁, 난소에 난소. 영향을 그쵸. 줘요. 바로 네. 흡수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공기로 네. 들어오는 거, 네. 뭐 어떤 케미컬로 들어온 네.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해요. 성 건강 지키는 얘기하면서 환경 호르몬 좀 줄이려면 인스턴트 음식 좀 덜 먹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거 좀 덜 사용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든 거 좀 덜 먹고, 네. 그리고 페트병에 든 거 좀 덜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커피를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너무 조금, 일상에 들어와 있어서 생각을 조금씩만 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텀블러 들고 다니고 네. 이렇게 머그컵 이용하고 네. 그러면서 하여튼 가능하면 그러지 않아도 환경 호르몬은 맞아요. 많으니 좀 네네.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네. 그 젊은 친구들이 자궁경부 이형증도 좀 많이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자궁경부 이형증이라는 건 사실은 자궁암으로 가기 전 단계를 우리가 자궁경부 이형증 이상하게 네. 변했네. 네. 그리고 더 변했네. 더 네. 변했네 해서 이제 암으로 가는데 네네. 평균은 이 변에서 암으로 갈 때까지가 평균이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10대 후반, 뭐 10대 중후반에도 성관계를 시작하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다는 아니지만 HPV 바이러스 많이 노출하게 네, 되는데 네. 문제는 이래요. 20대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살이 면역력을 좀 단단해지면서 갖죠. 훨씬 더 이렇게 네. 면역이 생기고 네. 또 백신도 맞고 하면 훨씬 나은데 전혀 무방비. 음. 아직 나도 살이 약해. 음. 백신도 안 맞았어. 근데 원인이 들어와. 음.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만 19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해주거든요.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네. 이 자궁 경부 네. 이형증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방 백신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놔주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네. 나라에서 무료로 놔주는데 딱 6개월 간격으로 2번만 맞으면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놓쳤어. 네. 나는 뭐 백신이 싫어.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맞을 때는 네. 3번이나 맞아야 그쵸. 되고 비싸고. 가격도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쵸. 3번 다 맞으면 거의 한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 검진에서 해줄 때 네. 그때 맞으면 좋겠고 그때 맞는 연령들은 거의 지금 한 8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여성으로 보면 네. 아직도 36%?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백신의 부작용 얘기를 막 많이 하면서 맞지 말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반대론자들이 있긴 한데 제가 30년 동안 거의 한 이제 백신이 나온 지는 30년 조금 덜 됐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초기에는 사가 백신, 지금은 국가 백신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쭉 비교했어요. 물론 뭐 의학적인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네네. 맞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빨리 나아요. 네. 그리고 예방도 더 잘 되고 네. 가장 위험한 16번, 18번은 또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 이형증은 치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궁암으로 가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자연 치유율도 꽤 높은 거죠? 자궁 경부 이형증도 단계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자궁암 검사가 안 좋다. 그러면은 HPV 바이러스 검사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HPV 바이러스 있고 자궁암 검사도 안 좋다. 그러면 이거는 세포를 묻혀서 보는 검사이기 세포진 때문에 검사. 조직 네. 검사를 하게 돼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네. 조직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이형증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암인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네. 달라요. 네. 암이면 당연히 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네. 약간 이형증 1단계 정도 됐을 때에는 네. 관찰을 하셔도 되고요. 네. 보통은 제가 영양제로는 뭐 엽산이나 셀레늄 이런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기다리자. 네. 그러다 보면 다음에 보니까 훨씬 낫고 다음에 보니까 나아지는 사람도 네. 있고 이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네.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는 증세도 있어요? 본인이 알면 좀 늦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해서 뭐 피가 비쳐서 왔다 하면 벌써 조직이 많이 변한 그렇겠네. 거니까 예. 정기 검진을 빨리 하시면 요 10년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싹을 자르면 암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진을 하기만 하면 놓치기도 참 어려운 병이에요. 네. 네. 일단 백신을 아주 어렸을 때 맞고 네. 그리고 그 정기 검진 잘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근 그 일본에서는 매독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 보면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매독이 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매독 환자 많은가요? 그럼요. 거의 그럼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임상에서 네. 느끼시기에. 네네.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들 많이 와요? 증상 자체로는 본인이 모르고도 와요.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검사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남자친구가 검사를 했는데 뭐 성병이 나와서 나도 왔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래요. 일단 맨 처음 성관계가 아닌 사람은 네. 누구나 자기가 염증 검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네. 뭐 네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처음이 아니라면 둘 다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를 하고 만나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성병 검사지를 교환하더라고. 맞아요. 실제로 많이 좋아진 것 좋아진 같아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캐주얼한 섹스가 많아졌다라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왜 이 사람하고 처음 섹스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관계를 가졌을지 그렇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에티켓으로 성병 검사지를 좀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좀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여자들은 또 이 발현이 좀 늦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이 금방 생겼다가도 보여. 금방 사라져. 어. 잘 없어져요. 어. 근데 여자들은 안에 있으니까 번식하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이게 그래서. 자궁 안으로 또 타고 들어가서 골반염까지 일으키고 나중에 네. 불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여성이 훨씬 더 피해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만약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당신도 검사를 해서 우리 깨끗한 상태에서 만나자. 이게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걸림돌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또 하나는 자 말했어. 나도 검사했는데 당신도 검사해야 되지 않겠어? 날 뭘로 보고? 이 두 가지. 자, 여기서 우리 쿨하게 하자고요. 그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병 검사지를 MBTI 검사지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네요. 안전한 상태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럼요. 서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정말 잘 지냈지만 우리가 살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헤어지고 나면 반드시 자기를 미리 체크해놔라. 그때 한번 딱 해놓으면 그렇죠. 난 안심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성병이 네. 이렇게 많이 그렇죠. 흔연하게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나한테 않을 것 있는 걸 같아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모르고 만나니까. 해요 주로. 예. 일부러 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 그럼요. 있는데도 모르는. 예. 성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성병 검사를 좀 규칙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요즘 그 다낭성 난소 질환도 좀 많죠? 증후군자가 붙었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1번 일단 생리를 안 해요. 왜? 배란이 안 되니까. 네. 뇌에서 오더가 나와서 난소에서 배란을 해야 되는데 난소가 배란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면 뇌에서는 왜 오더를 안 받지? 다시 오더를 보내. 그러면 또 난소로 오더를 보내요. 배란하세요. 그럼 또 옆에 있는 난포가 그럼 내가 커야지. 또 커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난소가 막 포도송이처럼 커 있는 거예요. 예. 난포들만 막 커 있지 배란은 안 하고 멈춰 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약간 우리 몸 전체의 증후군으로 예를 들면 어른으로 치면 혈압 당뇨처럼 네네.
이 전체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증세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털도 그러니까 좀 많아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좀 것도 심한 있고. 경우고 네. 보통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여드름이 네. 좀 이제 많이 생기고 네. 어떤 사람은 목도 콜콜해지고 음. 있던 털도 좀 세지고 음. 일단 호르몬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진을 해요. 근데 확진할 때 가장 큰 그 근거가 되는 게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수치.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뇌하 수치에 나오는 호르몬도 막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마치 당뇨처럼 인슐린이 가서 작용을 못하게 몸이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바싹 마른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온 몸이 마치 성인의 혈압 당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탄황성 난소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벌써 혈압 당뇨가 오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낮추고 자궁 내막도 자꾸 탈락을 해서 내마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 하고 네. 만약에 내가 뭐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럼 배란을 유도해서 빨리 임신을 시켜야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뭐 나는 그냥 탄황성 난소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그 얘기 되게 쉽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증세를 진단받았으면 치료하셔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전문적으로 네. 치료를 하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네, 네, 있는데 네. 그걸 내버려 두면 만성으로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생리주기가 좀 세팅되면 난소와 자궁이 자궁. 건강한지를 좀 꼭 확인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생리통도 이제 원발성하고 속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발성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에 뭔가 혹이나 있거나 뭔가 원인이 문제 있는 있을 경우. 때인 네. 거고 원발성은 유전적인 요소가 커요. 구조를 보면 멀쩡한데 원발성이라는 거는 뭐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찾을 수는 없어. 그런데 아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초음파를 보고 있어. 만져보면 이 근육이 뭉쳤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근육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여자들 운동 안 하잖아.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체력장이 있어갖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수능하느라고 고2부터는 체육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네. 이 근육이 수축만 하고 네. 이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앉아만 안쪽에서도. 있고. 네, 그래서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이제 들으셨죠? 생리통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이도 그렇게 왜 주변 근육이나 신경이 눌리거나 그렇죠. 뭐 이래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좀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왁싱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남자도 밀거든요. 둘 다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부딪혀서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